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득권에서 단물 빨던 사람들 또 그 요령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버려뜨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 속에 전부 제일 먼저 달겨들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요직을 다 평생 군대 개혁에 몸을 던지신 분, 인생을 갈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군대를 개혁하자고. 그런데 이제 현실의 벽은 높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하는 스토리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그동안 여러 번 출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던 개혁의 아이콘 표명열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군대 개혁, 이게 평생의 과제시잖아요. 예, 예. 저는 뭐 옆에서 보고 이만큼 사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미련하죠. 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비하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할까? 사람의 삶이 그런 거지요. 예, 뜻을 각자 세우면 다르죠. 그걸 향해 달리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더 건강하시고 예,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거 아니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 맞습니다. 온갖 저항이 있어. 맞습니다. 뭐 기득권층이 반발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가치를 또 새롭게 재분배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 많겠어요. 그게 정신적이건 유형이건 간에 예. 가치가 또 나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규칙과 절차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따라오다 보니까 싫어. 예,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항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겁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이 많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고생하고 하겠다고. 고생을 받아들이면 못하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도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저 마음속으로는 뭐 그런 나이가 많아서 제 뜻을 펼칠 수 없다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늙었는데 조용히 계시지 제발 좀 조용히 계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꿈꾸던 그러한 나라 또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군대라는 이 분야 그중에서도 군대의 물리적인 어떤 군사력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는 뭐 저 아니래도 많은 그 선진국들의 이런 그 군대 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뭐며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전쟁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정신적인 거 우리 군대의 혼은 정신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이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장점 이걸 스스로 깨닫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파고들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전하다 보니까 결과는 도전하다 보니까 우리 서남열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무산될 것 같아도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무엇을 때려 부셔야 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뭘 목표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군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그들의 행동 양식과 리더십이 바뀌지요. 그렇지. 예,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 소위 그 일제 앞잡이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또 군사정부 시대에 거기에 야합해서 군대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하는 그 군대의 본령, 군대의 모습은 일본 군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 예. 그러니까 아주 권위주의적인 상관에는 절대 복종해야 돼. 경례라는 거는 상관에 대한 복종의 표시야. 이런 그 군대를 만들어 봐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막 그런 게 아주 강한 군대 또 그런 게 군기라고 하는 이런 군대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맞아요. 하는 그런 거. 근데 요약하면 천황의 군대 이거 없애야 된다. 국민의 군대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 군대. 국민을 섬기고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명과 이념, 법률적인 절차, 정당성 이런 것들을 뿌리 깊게 안착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군대라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갑자기 오늘 나와 그러니까 쿠데타 하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군데 이제 우리 청산해야죠. 예. 청산해야지. 그래서 이제 뜻을 세우고 뭐 잘 안 되니까 예. 잘 됐겠어요. 잘 안 되셨겠지. 그러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글도 쓰고 또 아주 그 언론에서 그 전혀 군대 출신이 네. 사관학교 출신이 더구나 장군 출신이 군대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금은 뭐 30년 전, 20년 전 이 얘기인데요. 그때는 군대에 관해서 조그만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가 시민단체나 또는 이렇게 언론에서나 말할 때는 꼭 저를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막 떠들었죠. 그리고 막 글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아셨는데 그거는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군대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그 제도를 만드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에 접근하지 못하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괜히 혼자 떠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많은 경험 끝에 이거는 아니구나. 정치를 통해서 내가 정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철학을 군대에 관계되는 철학을 그런 방향으로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치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국회에 진출하려고. 예, 그러려면 정치를 하려면 국회 진출해야 돼요. 정치한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국회 진출하는 거. 그래서 했더니 와, 그건 뭐 말도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제도를 바꾸는 건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이제 예, 법을 가능하다는 바꿔야 걸 되니까. 딱 현실을 예. 하고 나니 내가 몸을 바쳐야 되겠다, 예.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제 정치를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총선에. 그러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는 그 소위 김대중 대통령 쪽에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특히 그 김홍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연청이라고 그거를 저기 여의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십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더니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국회의원 빠지다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100%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요. 그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군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높이고 편안하게 봉급받고 빚을 두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잘못된 군대를 개혁하려면은 정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한다. 아주 더 장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당은 민자당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야 예. 법과 제도의 예. 변경, 개혁이 가능하다고 이제 봤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은 진보적이지만 예. 실제로 제도나 예산, 그런 힘이 조직에 있어야 되니까. 손을 댈 수 있는 예. 거는 여당이라서 예. 그리 들어가려고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있었는데 마치 그때가 1992년도 92년도. 3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른바 황색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전라도에서는 그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고 어떤 사람도 민주당 아니면 안 되게 김대중 대통령 쪽에 쓰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나는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다. 뭐 여기 배치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군대 개혁을 위해서인데 거기 가면은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현재의 그 대통령이 내 어떤 주장 그거를 참고해서 군대를 그런 방향으로 개혁하겠느냐 못하지 않느냐 이 여당이 아니면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당으로 가려고 한다. 뭐 민주당에 들어가면은 뭐 아무리 떠들어도 우습게 보고 그런 그 전혀 정책의 인풋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여당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뜻은 그렇게 세우셨.
없더라도 예.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공천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완도, 강진 두 개 합친 그 선거구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민자당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민자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먼저 제의가 왔어요. 표장군, 너 국회의원 한번 안 할래? 어이구,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랬더니 민자당 공천 받아가지고 한번 해봐. 현직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에요. 이 위원장이 예. 자리를 어떻게 내주려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때 자기는 국회의원 불가능하다, 전라도에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 표명결이 내봐야 표명결도 안 되겠지만은 물러설 명분이 그렇다고 내가 뭐 떨어질 줄 뻔히 아는데 또 좀 비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안 할래. 그래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민자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제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뭐 우리 집사람이 뭐 무슨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퇴직 하기 위해서 뭐 모든 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완도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민자당 공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저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완도가 이 민족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 시기요. 그래가지고 조봉암 선생님이 김대중 여기 이승만을 물리치고 표가 훨씬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소환도 같은 데는 전 그 면이 그냥 어떤 마을에는 남자들 다 학살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민족의식이 투철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간의 본거지라고 할 정도로 일제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나를 뒷받침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지도가 높은 분이라서 민자당 간판을 내걸고 나와도 당선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그런 자신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우와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코믹하다고 그럴까요? 조금 유머러스하다고 할까요?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근데 옛날에는 막 국회의원 막 공천 받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 양반은 완전히 그냥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모두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표명결만 유일하게 그 전라도 지역에서 황색바람 부는데도 민자당 당선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막 빗발치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떨어질 때라고 내줬는데 그래가지고 민자당 공천 받았다고 내일 발표인데 오늘 모든 신문에 언론에 막 났어요. 내부적 결정됐다. 강진 진도 완도 유일하게 그 민자당 출신 표명결 장군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은다. 그런데 상당히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 막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제가 펼쳐나갈 꿈을 실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전화도 받고요. 김복동 장군 돌아가셨는데 그런 선배께서 야 표명결 너 되게 완전히 됐어. 그러니까 준비해. 이런 얘기도 격려도 받고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바뀌었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요. 제가 아니고.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하여튼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들떠놓은 친구거든요. 그래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지도 않았겠죠. 노태우. 서울에 있었겠죠.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 얘기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신문에 텔레비에 결정된 거는 그 전에 하던 분이 그냥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아니 그날 같으면 정말 정치에 이제 환멸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환멸도 환멸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후배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이런 것도 그냥 오로지 출세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보고 뛰는 그렇지.
이런 역사의식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한심하다. 좋다. 내가 앞으로 내가 무소일에도 나간다. 하고 올라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막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완도라는 데가 섬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제가 다른 섬 가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완도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런데 전 섬을 놀면서 막 했죠.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무소속으로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 하나밖에 없던 아파트 팔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신재성 장군한테서, 그분이 제가 11사단 수색중대 소대장 할 때, 또 거기, 그 수색중, 11사 중대장 할 때, 작전주임하고 있었거든요. 사단 작전 참모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분이 강릉 분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대장군, 무소속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올라와. 그 이제 이근영 장군이 민자당이 아니고 새로운 당이 그 국민의당? 정주영 회장님께서 국민의당. 국민의당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경상도 출신들, 이북 출신들, 장군 출신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딱 앉아서 서로 의논하는데 표명열 이놈을 데려와야 된다. 이놈이 정치할 놈이 아닌데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근영 장군이라고 이분이 나중에 안기부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상군사령관도 하시고요.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제 강원도 분이거든요. 표명열이를 끌고 오자. 그래서 명부는 저의 성격을 아니까, 뭐, 정지용 무슨 재벌 회장, 뭐, 그런 당, 이거는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표명열! 너 우리 당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와서 한번 만나. 그리고 우리 정 회장님 한번 만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또 이건 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팔로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 서울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한번 가보면 어때?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무소속 나오는 거를 그냥 접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렇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정의 회장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그분이 쓴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었나.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라고 그래서 가서 뵀거든요. 뵀더니 아주 그 사진 많이 있는데 정중하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당을 만들었으니 오셔가지고 중앙정치연수원장을 하시라고. 그래서 중앙정치연수원장이 뭐 당 5역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좋다. 내가 이 당에 투신해가지고 정권을 바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군대를 바꿀 거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당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중앙정치연수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정치연수원장이라는 건 막 현역 국회의원이 그 당에도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야지 그 중요한 자리를 지금 정치 경험도 없는 분이 맡아서 완전 초짜가 가서 연수원장을 어떻게 해?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가 해가지고 상근부원장 명칭은 상근부원장으로 하되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왜냐하면 새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처음. 그래서 상근부원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제가 그 선거를 국민당 중앙정치연수원 상근부원장으로서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정 회장님이 저를 신임했냐 하면은 표장군은 어떻게 몇 시에 출근하나? 그래서 왜 저 회장님보다는 빨리 출근합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부터는 내 방에 와. 그래가지고 그 정몽준 의원하고 또 차수명 의원하고 또 저하고 3명이 딱 그러니까 그 회장님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모시고 가서 세 사람이 그날 그 당이 해야 될 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었거든요. 당원 교육, 당원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가지고 의논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저를 믿으셨냐 하면은, 우리, 김 의원이, 정치연수원장이 어떤 걸 써가지고, 물론 제가 다 해준 거지만, 이제 가지고 가면은, 우리 회장님 아주 노련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건 놓고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회장님이 빨리 뵙자고 하면, 알았어. 그럼 올라가면은, 표장군,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거가 괜찮아?
하고 저한테 물어보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이 조직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이 교육을 위한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알았어. 뭐 딱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신뢰가 대단하셨군요. 제가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래, 우리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리더십이. 딱, 표 장군 그 방이 어디지? 하고 제 방을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다가, 저희 방이 여기입니다. 방이 왜 이렇게 작아? 그러고는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고 지나가시면은 방이 2배로 늘어나고, 막 집기가 막 새로 놓여지고요. 그렇게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원들 교육이다 하는 거를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 정치 처음을 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근데 어떻게 교육했느냐. 제가 국군 정신전력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휘관 정신교육반을 만들어서 했던 거. 또 월남에 가서 그 심리전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고위 간부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인의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법론을 거기서 체득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자동차를 세뇌 가지고 이제 당원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북리의 이제 현대 인재교육원 그거를 용인에 용인 마북리에 그거를 간판을 그냥 중앙정치연수원이라고 딱 붙여놓고 그 앞에 딱 제가 서 있으면은 각 도에서 온 차들이 교육받으러 옵니다. 오면은 딱 이렇게 제가 서서 인사를 딱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젊어서 아주 그분들이 보기에 또 멋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인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처음 입교식을 하잖아요. 입교식을 하면은 우리 현대건설 그분이 부장이었는데 제 밑에 저를 도와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정치연수원장님은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장군 출신인데 정말 뛰어난 그런 정신과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장님 들어오시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뚜벅뚜벅 그때는 넥타이 메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는 운동복 입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로 전부 여자분들인데요. 환성을 질러요. 화 하고요. 근데 마치 무슨 인기 배우가 나타나니까 박수치고 환성을 지르듯이 그래가지고 턱 거서 점잖게 말합니다. 일단 잘생긴 데다가 펀치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여성들이 좋아했겠네. 이제 사관학교에서 길들여진 또 그런 모습으로 딱 가가지고 엄숙하게 딱 서서 이제 우리 연수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하면 이제 있으면 우리 회장님이 오시거든요. 회장님이 딱 오시면 박수치고 모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회장님이 말씀을 썩 잘하시지는 못하거든요. 그 말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회장님 나가시면 제가 딱 분위기 장악을 보십시오. 그냥 논에서 쟁기질하던 모습, 트럭트를 운전하시던 모습, 그러한 평민의 모습으로 우리 회장님은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니 얼마나 참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그런 발걸음이며 말씀이십니까 하는 막 박수가 터지면서 딱 방향을 전환시켜 놓거든요. 그러고는 딱 이제 나가서 이 교육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니까 사방 전국에서 국민당 대표들이 교육 좀 더 보내게 해달라. 교육만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화끄닥 돌아가지고 온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진짜 교육만 갔다 오면 화끄닥 돌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랬거든요. 네, 아무 소용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좋다. 이제
정권을 새로운 그런 정부가 들어설 거다 하고 했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패배를 하셨죠. 하여튼 그 바람을 일으킨 데는 성공했는데 정권 획득에는 실패했고 그 뒤에 이제 정치를 이어갈 동력을 많이 잃으셨겠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정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거기에는 배신과 음모와 또한 권모술수와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하는 이런 것은 혁명은 하면 해도 이거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했죠. 포기하고 이제 정치를 통해서 우리 정지용 회장님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그런 동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였어요. 이제 막 특히 그 평화제한군이네 이런 거를 만들었더니 그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의 깃발 밑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또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래도 이 사회를 개혁하려면 정치의 힘으로 가능하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분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거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꿈을 보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군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도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군의 이를 바로잡는 이런 거는 그분이 생각해도 참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거기에 또 참모들이 우리 육사 후배들도 참 뜻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군대 개혁에 관한 그야말로 이 개념을 이렇게 문서화해가지고 국방개혁의 방향을 문서로서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1년 6개월 복무하는 거라든지 뭐 이 모든 것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그분이 만들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화적인 의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그 군대 문화의 의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전부 군대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달라지는 그런 데까지는 시대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하다가 이건 불가능하구나. 참 계란으로 바위치구나 하고 할 때 지금 우리 서남열 박사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 하다못해 그 맺힌 한이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득권에서 단물 빨던 사람들 또 그 요령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버려뜨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 속에 전부 제일 먼저 달겨들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요직을 다 착취하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혁명적인 어떤 각오와 변화를 하려고 해도 혼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참 나름대로 외롭게 우리 박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여기에 와서 말씀이라도 이렇게 드려가지고 한풀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개혁과 역사 발전은 그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은 엄청 높으나 여전히 더디고. 그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험을 말하자면은 제가 개혁혁명보다 어렵다는 책을 썼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 김근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근태라는 사람을 알기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바꿔줘가지고 하니까 제가 민주당 하고 있는 김근태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 저는 육사 나온 장군 출신들은 전부 그냥 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선배님이 쓰신 책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하고 그 참 순수한 그 열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뭐 유명한 지금 원로가 되어 있는데 정치 그분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만나 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로 갔어요. 갔더니 그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한번 안 하실랍니까? 그래서 어이구 뭐 하지요. 제가 해서 개혁에 한번 저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뭐 건사하죠. 했더니 정치라는 게요. 다른 분들이 그걸 가만히 둡니까? 저의 과거를 보니까 아이고 저 민자당에 공천 신청해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님 당에도 가고 민자당에도 가고 또 거기서 민주당 쪽에서도 와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딱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그 과정을 보면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냥 어디 빠치 다려보려고 여기저기 끼우다면서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근태 의원이 해가지고 전국구 의원에 그걸 냈는데 내라고 그래서 냈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건 행패하는 놈이다 하고 된 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제가 그 김희선 국회의원이라고 네. 이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독립운동 가게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막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그냥 신문에 난 걸 오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도 오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 뵙자고. 그 후에 그래서 여기도 갔죠. 갔더니 한 식당에 가서 장모님 제가 평생 남자를 식사하자고 초빙한 건 처음입니다. 장모님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저의 과거를 얘기했거든요. 민자당으로 가려고 했던 거, 국민당으로 가서 정치위원장 한 거,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와서 무슨 이 당, 저 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왔던 거, 이런 걸 얘기했더니, 와, 내가 왜 그거를 몰랐던지 모르겠다. 진즉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런 게, 또 다른, 이렇게 뜻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신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우와, 무서운 것이구나. 정치라는 거는 과거 이런 거를 전부 파헤치는데, 그걸 전부 부정적인 걸로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낙방시키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더구나 완전히 저는 정치하고는 이젠 먼 거고, 이렇게 그냥 나의 그런 현실적인 힘을 통해서 현실 정치 속에 들어가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 정말 뼈저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하시는 걸 보면요. 어디 지식만 가지고 또는 얄쌍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온 지혜와 경험과 또한 날카로운 그런 예지를 가진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외교, 정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내가 현실 정치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 후배님이 이런 지금은 언론이라는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조중동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다 돈을 막 갖다 붓고 있고 정부가 제가 정부만 하기 이전에도요 군대에서 각 소대별로 조선일보를 보게 하고 조중동을 보게 하고 그 돈을 국가예산으로 줬습니다. 그 신문대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절대 철폐해라 하고 했지만은 그런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 보고 지금도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후배님 같은 이런 뜻을 가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또 여기 왔습니다. 개혁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삶을 갈아 넣은 분의 말씀이라 가슴을 적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는 이런 이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들을 잘 헤쳐나가는 또 능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할 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육사 출신은 모두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또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출신이 무슨 관계입니까? 반헌법적, 반법률적 사고와 행동,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나왔느냐? 그 구조를 바꿔야지.
그러니 그건 외면하고 이렇게 이제 편의주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잣대를 대고 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행해하고 있어서 이상주의자들은 설당이 없어요. 그거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개혁을 물어보지만 그래서 제가 꼭 이거는 아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후대의 문제,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런 이 뜻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훌륭한 뜻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래도 안보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저의 경험이 가면 제가 평화장군회도 만들어보고 평화통일 화해연구원도 만들어보고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해봤지만은 육사 출신 후배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육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데에 아주 그 부안해동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감히 바로할 수 없도록 굳건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논리적인 이제 증오심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하고 또 그걸 칭송하는 분위기 이걸 이제 척결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편가르기를 해서 선을 긋고 배제하려고 그러고 이 공존이 아니라 분리, 증오, 경멸 이런 분위기가 일부에서 보여. 그러면 그건 예지 있는 사람은 보이죠. 일부에서 보여.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모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지식, 능력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활용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네. 활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경제, 그 다음에 안보, 이런 외교 이러면서 이끌어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자신하건데 방향성만 제대로 딱 있으면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AI 시대의 군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형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육사 정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데.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뭐 균형이 잡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배분의 문제도 논의하는 것이 그 민주적인 가치 배분의 절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포용과 통합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하튼 우리 이제 군대 발전을 위해서 한 평생을 한 가지 키워드로 살아오신 표 장군님 모시고 오늘 이제 군대 개혁을 향한 이 열정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앞으로도 우리 개혁의 길은 계속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민생을 챙기는 경제 그리고 한 축은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안보 이 두 개가 국가를 떠받치는 큰 축이거든요. 어떻게 안보 없이 국민의 삶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없고 민생이 없습니다. 이제 안보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더 주변에 우리 채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얘기 좀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